기독교 국가의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한국에선 크리스마스가 연인끼리 보내는 기념일 정도지만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족의 날에 가깝죠. 한국에서 추석이나 설날에 전이나 송편을 빚어 먹는 것처럼 외국에도 크리스마스 특식이란 개념이 존재합니다. 칠면조구이, 잉어구이, 마땅, KFC 등등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인데 왜 각기 다른 음식을 먹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거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만찬입니다. 한국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국가입니다. 기독교와 크리스마스란 개념은 해외에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선 크리스마스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랄 게 딱히 없죠. 서양권에서 먹는 크리스마스 특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메뉴들을 보면 그 문화권 사람들이 무엇을 특별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양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본은 크리스마스에 KFC를 많이 먹습니다. 치킨 버켓, 콜슬로, 케이크가 담긴 파티백을 사 먹죠. 실제로 일본 KFC의 최성수기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예약도 치열하기 때문에 예약 구매 영수증을 찍은 인증샷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일본 KFC는 1970년 나고야에 첫 매장을 내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패스트푸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예요. 일본 내 패스트푸드 시장이 70년대에만 6배나 커졌거든요. 일본 KFC는 이때 켄터키 포 크리스마스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했고 이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이걸 두고 일본 KFC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칠면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KFC를 사간 적이 있다. 바로 여기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케팅 행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광고와 음악까지 만들면서 일본인들에게 각인시켰죠. 미국에선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으니까 KFC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라.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그럼 일본인들은 KFC가 나타나기 전엔 크리스마스를 챙기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계절 행사로 즐기기 시작한 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서양의 큰 행사란 건 알지만 기독교인이 없다 보니 이때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지금도 전체의 1%도 안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KFC가 일종의 지침을 준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서요. 옛날엔 이걸 팩트 체크할 수도 없었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었을 거고요. 사실 크리스마스에 닭고기를 특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구하기가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특식이라 부르기엔 뭔가 좀 아쉽죠. 그럼 서양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영국을 비롯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는 칠면조 구이를 먹습니다. 보통 칠면조 하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먹는 걸로 아실 텐데요. 크리스마스에도 먹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죠. 칠면조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북중미를 정복하면서 칠면조를 유럽과 지중해권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칠면조를 특식으로 먹기에 딱인 이유는 일단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닭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크죠. 다리만 봐도 비교가 확 됩니다. 근데 크기에 비해 저렴하기까지 해요. 무게당 가격을 보면 돼지나 소보다도 훨씬 싸거든요. 그야말로 가성비 고기인 거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먹기에 딱인 사이즈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일단은 닭고기보다는 맛이 없다고들 합니다. 칠면조는 일반적으로 통째로 구워 먹는데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익히다 보니까 육질은 질겨지고 퍽퍽해집니다. 지금이야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레시피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지만요. 최근 칠면조 레시피를 보면 일단 칠면조 안에 야채와 향신료를 채우고 겉은 버터로 바른 후에 굽는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중간중간 소스를 끼얹어 주고요.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지만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엔 이런 번거로움도 특별해지기 마련입니다. 프랑스는 크리스마스에 칠면조도 많이 먹지만 굴도 많이 먹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야 굴이 워낙 흔하다 보니 산처럼 쌓아 먹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선 굴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200년 전까지만 해도 굴은 서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이 거의 유일하게 생으로 먹어왔던 해산물이었죠. 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굴이 많이 오염됐어요. 또 이전엔 굴 양식에 아동 노동이 많이 투입됐었는데요. 이것도 금지되면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이후 굴은 부유층을 위한 음식이 됐죠.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다 보니 그 자체로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고 마케팅도 고급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정도로 특별한 음식이니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기분을 내면서 먹게 된 거고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선 크리스마스 특식이란 개념이 좀 약하긴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빨리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국가기도 하고 미슐랭을 탄생시킨 미식 국가잖아요. 늘 먹을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특식이란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스페인과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스페인은 돼지고기의 나라라고도 부르거든요.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스페인이 속한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과 유대인들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죠.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는 국가적, 종교적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음식이죠.
스페인 하면 이베리코 돼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먹는 돼지는 좀 다릅니다. 에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끼 돼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스페인어로는 레촌 혹은 코치니오라고 부릅니다. 새끼 돼지는 예로부터 귀한 재료였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요. 지금이야 돼지고기가 흔하지만 과거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키우지도 않고 새끼 때 잡아먹는다는 건 정말 큰맘 먹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레촌은 보통 통구이로 먹는데요. 지금도 가격이 꽤 비쌉니다. 130kg까지 나가는 돼지를 통으로 구워 먹으려면 마을 축제 정도는 열려야 하지만 레촌은 가족끼리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스페인뿐 아니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필리핀에서도 돼지를 많이 먹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 미사가 끝나면 새끼 돼지를 꼬치구이한 뒤에 나눠 먹었죠. 식민지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구운 잉어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사실 유럽 잉어가 특별히 맛있는 생선은 아니거든요. 왜 하필 잉어를 먹는 걸까요? 해산물은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입니다. 내륙에선 생선을 잘 먹지 않았고 대신 민물장어나 잉어같이 민물에 사는 해산물을 드물게 먹었죠. 역사적으로 소고기를 포함한 고기들은 부유층이 주로 먹던 음식입니다. 서민들은 닭 같은 가금류나 가끔씩 돼지고기를 먹었고요. 때문에 과거 유럽 내륙 지방 사람들의 식단은 꽤 단조로웠습니다. 이 식단의 변화를 준 게 바로 잉어 같은 민물 생선이었어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잉어를 먹는 게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도 이 영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냉동된 생선 필레를 구할 수 있는데요. 중부 유럽 내륙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잉어를 먹곤 합니다. 맛 자체는 덜할지 몰라도 냉동 생선보다 신선하고 구하기 쉬우니까요. 이탈리아나 포르투갈도 크리스마스에는 해산물을 즐겨 먹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구를 먹죠. 크리스마스 식탁에 대구가 없다면 그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고요. 또 호주는 왕새우를 먹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름인 국가다 보니까 불에 오래 익혀야 하는 칠면조보단 빨리 익혀 먹기 쉬운 해산물을 먹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크리스마스 특식들이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디저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요.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많이 먹는 디저트는 뭐랄까요? 좀 과합니다. 향신료도 많이 쓰고 술을 넣어 먹는 경우도 많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디저트인 구시드 노엘만 봐도 초콜릿과 시나몬으로 범벅한 디저트거든요. 통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롤케이크인데요. 이건 장작을 태워 애군을 날린다는 켈트족 풍습에서 유래되었다는 디저트입니다. 또 요즘 국내 제과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독일의 크리스마스 디저트 슈털랜드, 시나몬과 럼,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서 만들죠. 향신료나 초콜릿은 과거 사람들이 마음껏 쓰기엔 부담스러운 비싼 재료들이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은 원 없이 이런 재료들을 써왔던 거죠. 특별한 날이니까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전을 먹어왔는데요.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기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도 여전히 전을 부쳐 먹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 관성처럼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비슷한 걸 먹어왔고 여기에 얽힌 우리 가족들만의 추억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 명절 음식에는 추억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올해도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